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수원 센수학 C단계 776번부터 781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7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용수철에 질량이 mg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1cm만큼 잡아당겼다. 잡아당겼다가 이거 끝이 아니었네. 놓으면 추는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한다. 추를 놓은 지 t초가 지난 후에 추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 용수철의 질량이 144g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10cm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은 지 2초가 지난 후에 추의 높이와 질량이 ag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5√2cm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은 지 2초가 지난 후에 추의 높이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해, 처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해도 돼요. 이거 과학 아니잖아. 우리 지금 수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 관계식에서 문자들이 나타내는 게 누군지, m이 뭐를 나타내는지, l이 뭐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조건에서 l과 m이 얼마라고 나왔는지 이런 것만 잘 찾아서 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질량이 m이다. 질량은 m이라고 대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1cm만큼 잡아당겼다. 잡아당겼을 때의 길이가 l이군요. 자, 그랬을 때 또 뭐가 있냐면 추를 놓은 뒤 t초 후가 지난 후에 이랬어. t초가 지났다. t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왔어. 첫 번째, 질량이 144인 추. 자, 1번입니다. 얘를 아래쪽으로 10cm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은 지 2초가 지난 후의 높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질량이 144다. m이 144. 그 다음 10cm만큼 잡아당겼다. L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초가 지난 후 T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M이 144, 그 다음 L이 10, T가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질량이 A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5√2cm만큼 잡아당겼다. 2초가 지난 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M은 A고요. L은 5√2고요. T는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높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의 높이, 1번의 높이, 2번의 높이 구해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H 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0 마이너스 L은 10 여기서는 코사인. 자, 그 다음 루트 n분의니까 144의 루트 씌우면 12분의 2파이에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20 빼기 L이 얼마? 5루트이니까 5루트 2의 코사인 루트 A분의 2파이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위아래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 마이너스 코사인 10 코사인 얘는 약분하니까 여기 얼마야? 3이죠. 3분의 파이는 20 마이너스 5루트 2의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20, 20 같으니까 없애고요.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5는 5루트 2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네. 5 약분되고요. 루트 2로 나누시면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가 2분의 루트 2라고 나옵니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애 언제예요? a제곱분의 루트 a분의 4파이는 먼저 4분의 파이, 그 다음 4분의 7파이, 그 다음 4분의 그 다음은 2파이만큼 반복되니까 9파이 여기다 2파이 더한 거야. 또 여기다 2파이 더하면 4분의 15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파이로 일단 약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얘 역수를 취하면 4분의 a 제곱이 요거 역수 취하니까 4, 요거 역수 취하니까 7분의 4, 9분의 4, 15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루트 a는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리가 모질라네.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4를 곱해줘서 루트 a는 16
또는 7분의 16 또는 9분의 16 또는 15분의 16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갈 겁니다. 자, 루트 A가 이거다. A 구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곱 한번 해봅시다. A는 그러면 자리가 계속 없어. 어떡해. 자, A는 16 제곱하면 256. 자, 뒤에 거는 49분의 256. 그 다음은 81분의 256. 그 다음은 15의 제곱이 225분의 25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어요. 분모가 커지면서 그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A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256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큰 게 49분의 256인데 얘는 100이 되지가 않죠. 얘 얼마 정도 되겠니? 5점 얼마 정도 되겠네. 그래서 가장 이제 100보다 크거나 같은 A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25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이 식에다가 L이 누군지, M이 뭔지 잘 대입만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관계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77번입니다. 두 함수 fx는 코사인 x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고요. gx는 sin x에 대하여 방정식 합성함수네요. f 인버스 x를 하고 gx를 한 개 2분의 루트 3이 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요. gx 대신에 x 자리에 뭐가 왔어요? f 프라임 x가 왔죠? 그럼 여기도 f 프라임 x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g의 f 인버스 x는 sin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sin의 값을 계산했는데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 그때가 될 수 있는 거. 자, 요렇게 되니 아이고 이거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왜 이랬니? 사인의 그래프. 자,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얼마? f 인버스 x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원래라면 이거 계속 반복이니까 계속 나와요, 사실. 자, 이거 처음에 얼마? 3분의 파이. 그 다음 얘는 3분의 2파이. 그 다음은요.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에 2파이씩만 더하면 돼요. 3분의 7파이, 다음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겠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요거 두 개 자리 바꿨을 때 역함수 관계 성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F 인버스 X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8파이 이렇게 간다는데 여기에서 얘가 누구예요, 지금? 요 FX에서 뭐와 같아요? 요 X값과 같아요. 그죠? X값이었던 거 자리 바꿔가지고 요 밖으로 나온 거잖아.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는 f 인버스 x에서는 얘가 y 값이지만 사실은 원래 fx의 그래프에서는 얘가 x 값이었죠. 지금 역함수를 취하면서 xy가 자리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용하시면 f 인버스 x가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다. 그럼 f 3분의 파이가 x고 f 3분의 2파이도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다음 코사인 3분의 2파이 구해봅시다.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결국 x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함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집어넣어서 f 인버스가 2분의 루트 3, f 인버스 x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8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역함수니까 여기에서의 y 값은 원래 함수의 x값과 같아서 0하고 파이 사이여야 되니까 나머지 다 안 되고요. 되는 건 파이와 3분의 2파이. 그래서 또 역함수 성질에서 요거 xy 자리 바꾸면 f 3분의 파이가 x고 f 3분의 2파이가 x다 해서 값을 두 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78번입니다. 곡선 y는 4 sin 4분의 1 x-파이와 직선 y는 이가 만나는 점들 중 서로 다른 두 점 AB와 이 곡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K파이이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다.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y는 4 sin 4분의 1의 x 마이너스 파이. 자, 얘는 원래 그래프가 누구였을까요? y는 4 sin 4분의 1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잠깐만요. x축.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주기, 최대, 최소만 아시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죠? 자, 주기 구해봅시다. 사인은 원래 주기 2파인데요. x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죠. 8파이가 주기가 되겠고요. 자, 최대값 얼마입니까? 4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4입니다. 왜? 4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어차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음수 부분 생략하고요. 양수 부분만 그리도록 할게요. 주기가 8파이라니까 이게 8파이. 요거 절반 4파이. 그러면 요것도 절반인 2파이에서 최대값 4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4파이와 8파이 가운데 6파이에서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4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주기입니다. 여기서 10파이까지라 했으니까 좀 더 그려볼까요? 좀 그림이 조금 못생겼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서 2파이 더 가야 돼요. 그럼 여기 10파이 돼야 되겠죠. 10파이 너무 멀리 그렸다. 미안. 다시. 자, 10파이면 요 정도. 지금 보면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한 칸이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이때 또 4 최대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0,0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동시키면 파이,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파이, 4는요, 또 옮기면 얼마야? 여기 3파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파이, 0이었던 애는요, 5파이, 0. 그 다음에 얘가 8파이였죠. 그죠? 아닌데 6파이네. 6파이, 마이너스 4였던 애는 7파이, 마이너스 4. 그 다음 8파이, 0이었던 애는 9파이, 0. 그 다음 10파이, 4였던 아이는 11파이,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파이만큼 뒤로 넘긴 거예요. 한 칸씩 뒤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요 앞에는 어떻게 돼요? 요 앞에는 원래 요거 음수인 부분도 살짝 그려주셔야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라고 하면은 두 칸마다니까 얘가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도 너무 뒤로 갔네. 잠시만. 요게 한 칸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다. 마이너스 2파이일 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였어요. 얘를 얼마만큼 움직였죠? 파이만큼 움직이면 얘는 마이너스 파이, 4, 마이너스 4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초록색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이해되시죠? 자, 얘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y는 2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y는 2면 여기겠죠. y는 2. 자, 여기서 만나는 점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군데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잡아야 돼요. 이 세 점 중에 AB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이 초록색 그 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그릴 건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세 점 중에 어느 점을 잡아야 되겠어요? 길면 길수록 넓겠지. 어떻게? 여기가 A, 여기를 B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야 가장 기니까요.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볼게요. 내가. 자, AB가 밑변입니다. 자, 그럼 P는요, 이 초록색 위에 한 점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이 AB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바로 누굽니까? 여기를 P로 잡아야 최대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삼각형이 언제다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AB의 길이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자,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점의 좌표와 내가 B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Y값은 2고요. 자, X값이 문제인데요. 얘가 2인 값을 구해도 돼요. 근데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우리 항상 아시죠? 사인은 대칭성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면 얘가 파이에서부터 요까지 온 이 길이를 알파라고 칠게요. 그러면 A점의 좌표는 X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그 다음 B점은 어때요? 여기에서부터 똑같이 여기에 알파만큼 왔으면 얘도 여기 알파만큼 오는데 얘가 누구지? 이게 8파이였으니까 이게 9파이죠. 9파이에서 알파만큼 온 거니까 9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AB의 길이는 Y좌표가 같으니까 X좌표끼리 보면 되겠죠. 9파이 플러스 알파에서 파이 플러스 알파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8파이네요. AB의 길이는 8파입니다. 자,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요 P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인데요. 요거 너무 쉽죠? 얘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가 2. 전체 길이는 얼마? 6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6. 이렇게 되겠죠? 24파이네요. 자,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K는 얼마? 2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풀면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변의 길이도 최대로 늘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높이가 될 애도 최대한 멀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79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k와 같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알파를 할 때 40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얘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y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절대값 이 그래프랑 y는 k랑 요거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먼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다 어떻게 해요?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 시기 y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차피 얘는 0에서 2파이까지라 했으니까 음수 부분은 생략하시고요. 축이 2파이 되겠고 자, 요 가운데 점 파이, 그 다음 2분의 파이, 또 이거의 중간 2분의 3파이 하면 자, 코사인은 어때요? 처음에 1로 시작한다. 그죠? 0,1에서 시작하고요. 2분의 파이에서 0, 파이에서 마이너스 1, 다음 0, 그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간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그림이 조금 못났네. 자, 요걸 잠깐 지우고 마저 예쁘게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점도 올리면 4분의 5. 그 다음 이 점은요, 2분의 파이 콤마 0이었는데 2분의 파이 콤마 4분의 1로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시면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요걸 내가 잠깐 다시 좀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안 만나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려주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4분의 1만큼 올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게 바로 y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 이 그래프야.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끝이 아니지.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고 절대값이 씌우니까 양수인 부분은요. 자, 이렇게 양수인 부분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요 바로 음수인 부분이 문제죠.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접어 올리셔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이랑 얘가 만나는 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지금 진한색, 남색 그래프 이해되십니까? 자,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랑 누구랑 교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y는 k, 얘 상수함수죠. 얘랑 교점이니까 자,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0개.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세 점에서 만나요? 바로 이때 점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은 몇 개에서 만나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니까 세 개에서 만나는 건 이때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아까 얼마였죠? 4분의 3이었죠. y는 4분의 3. 요 그래프랑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알파가 4분의 3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40알파. 40 곱하기 4분의 3 하니까 얼마? 3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C단계라고 하기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평행이동 시키고, 그 다음
음수인 부분 올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0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는 파이, 1과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을 Q라 할 때 점 Q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을 Y는 GX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라는 점을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관계식을 구해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웬만해서는 그냥 그래프로 하는 편이에요.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먼저 그려볼게요. 자, 먼저 파이, 1이 있고 코사인 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x 그래프부터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 그죠? 그 다음 가운데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1을 0,1에서 시작해서 아까 전에도 했죠? 요거 0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0 되고 1 되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걸 마저 그려볼까? 뭐 한 요 정도까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A라는 점은 뭐래요? 파이, 1이래요. 파이, 1. 바로 이 점이 A죠. 이 A점하고 이거 fx는 코사인 x 위의 점이랑 교점을 구해서 Q래요. 자, 그러면 Q가 어디 있느냐? 먼저 이 점하고 A하고 교점 구하면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중점. 얘가 0,1, 얘는 파이, 1, 가운데는 2분의 파이, 1, 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요, 요건 어때요? 요거 두 개 교점, 요거 두 개 중점은 어떻게 되게? 자, 얘는 2분의 파이, 0이고요. 얘는 파이, 1이에요. 그러면 y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죠? 0하고 1 사이 가운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도 여기 요 두 개 가운데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려버렸네 내가.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 점은요 어떻게 돼요? 이 두 점하고는요 y 값이 x 값이 같기 때문에 x는요 중점을 해도 어차피 얘고요. 이 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요 이 a점하고 얘네 둘이 교점을 하면 요 중점을 하면 여기에요. 그럼 또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림이 뭔가 보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두 개의 중점은요. 2분의 파이랑 파이의 중점은 2분의 3파이니까 요 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림이 조금 못생겼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Q점을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GX죠. Q점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이 GQ다 했으니까 GX다 했으니까 Y는 G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신경쓰기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이 중점 찾는다고 선 끄은 거.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봅시다. 함수 gx의 주기는 파이이다. 자, 얘는 보니까 요렇게가 한 세트, 또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얼마입니까? 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니은 봅시다. gx의 최대값, gx 그래프에서 최대값 얼마예요? 여기 1이네요. 최대값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부등식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36이다. 자,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0도 되면 안 돼요. 그죠? 부호가 반대인 구간이 어디 있나 보니까 바로 봅시다. 지금 보면 y는 gx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다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 요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0보다 같으니까 이 fx 원래 fx 이 그래프가 음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돼요. 어차피 이 gx는 무조건 뿌리거든. 그럼 여기가 마가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뿌리예요. 여기가 마가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원래라면 또 이 부분도 가능한데 지금 보자. 여기서 어디 10 이하라 했으니까 이 뒤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가 될 건데 여기는 얼마죠? 아까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3파이.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라고 하면 틀려요. 아까 내가 뭐가 되면 안 된다 했죠? 0도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파이를 해버리면요.
gx가 여기 gx 부분이 0이 돼버리거든. 그럼 0 곱하기 fx 하면 0이잖아. 0은 0보다 작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파이 부분은 빼야 돼요. 또 파이보다 크거나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5파이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다. 그 다음 또 3파이보다 크고 2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값의 합을 구하랬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자연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자, 파이는 3.14159 어쩌고 저쩌고 가자. 얘는 1. 얼마 얼마예요? 얘는 3.14 아까 어쩌고 그러면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x 뭐예요? 2 들어가고요. 3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3.14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고. 자, 얘는요. 3.14에다가 2분 9를 곱했다. 그럼 9. 얼마 얼마니까 얘는 얼마? 4.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4 들어가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얘가 3.14니까 더 5를 곱하면 이 대략적으로 그냥 3.14로 계산합시다. 원래라면 더 길게 연장이 3.141592 어쩌고저쩌고 가지만 그거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자, 2로 나누면 7. 얼마 그 다음 3파이는 여기다 3.14 곱하면 9. 얼마니까 7. 얼마와 9. 얼마 사이 뭐 8하고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도 9. 얼마 그 다음 얘 3.14니까 곱하면 21.8 아닌데 9 8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나누기 2라니까 10. 얼마네요. 그럼 여기서 10까지 들어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2, 3, 4, 8, 9, 10 이 세 개 6가지입니다. 이거 6개의 합을 구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하시면 12, 12, 10이네? 그러면 12 곱하기 3에서 36이네요. 얘는 참이 되겠네요. 36이니까. 그럼 기억하고 디귿만 참이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만약에 이거 그래프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른 방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지금요. fx 위의 점 p니까 이 p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x 값을 뭐 대문자 x라고 할까? 대문자 x, 코사인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 대신에 요거다 집어넣은 값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 a는 파이, 1이니까 q점의 좌표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죠. x 더하기 파이 나누기 2. 그 다음 코사인 x 더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하는데 이 관계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죠? 그럼 얘는 x좌표고 소문자 x야. 얘는 y좌표잖아. 그러면 이 y는 무슨 x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대문자 x는 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였으니까 2를 곱하면 2x 그 다음 요 플러스 파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파이죠. 이것을 요 대문자 x 대신에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파이가 있죠? 마이너스 파이를 더하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x 해놓고 자, 마이너스 파이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더하기 2x 3, 4분면이네요. 올사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적어주셔야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식이냐? 이게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결론은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까 그렸던 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웬만해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뭔가 이게 딱 보이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그래프로 풀어도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좀 잘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구해서 완벽하게 딱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지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781번입니다. 이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x축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세타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요. 이 이차함수는 X에 대한 이차함수잖아요. 그죠? fx니까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X 말고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fx는 x제곱의 계수 1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적을게요. 어머, 이 x를 내가 왜 이렇게 적었냐?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x의 계수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것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a, 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바로 코사인 세타고 이 b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요 값이고요. 1이 요 값인 거야. 요 알파벳 요거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가능하대.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 1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지. 여기가 두 실근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X좌표가 모두 그렇다. 두 개짜리도 무조건 요 사이에 있고 한 개짜리도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두 점을 해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그죠?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아니면 서로 다른 X좌표가 이랬으면 이 1번 경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럼 자, 이렇게 둘 다 가능하도록 이제 우리가 조건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뭐예요? Y 대신에 0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X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 요거의 해가 몇 개, 중근을 갖거나 여기 중근을 갖거나 두근을 갖거나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무조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해야 돼요. 또 1일 때의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0보다 크죠. 1일 때의 함수값도 0보다 크죠. 따라서 f-1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으면 되냐? 안 되겠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지 크거나 같다는 말 없으니까 해가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1일 때도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이거 두 개를 이 경우를 다 만족하면 하는데 저런 그림이 아닌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알파 베타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1일 때가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또 판별식도 0보다 크단 말이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한 개를 더 봐야 돼요. 바로 축입니다. 축. 알겠죠? 축의 방정식을 보셔야 됩니다. 축의 방정식이 이 방정식 x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것도 같으면 안 됩니다. 왜 같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여기가 모두 크고 1보다 작고 이랬으니까 얘네들이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의 범위를 다 구해서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번 봅시다. 판별식 갈게요. b제곱 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플러스 4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사인 플러스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요. 우리 사인은요. 항상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 범위안에 이해 들어가죠. 얘는 항상 성립이에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f-1 해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자, 이거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얘를 넘기면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f1도 구해봅시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없어지고 얘도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의 합이 0보다 크다. 둘 다? 아, 요거는 뭐 뿔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또 마이너스 코사인 x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리가 모자라네. 그냥 해보자. 사인의 그래프는 이거고요. 아이고, 그림이 조금 너무 대충 그렸나? 파이, 2파이 해서 사인의 그래프, 그죠?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대요. 자, 이럴 때는 같은 애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을 때, 만날 때. 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자, 이 부분은 보면 초록색이 더 높죠. 초록색이 뭐예요? 코사인이잖아. 그럼 여기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위에 있죠. 빨간색이 누구예요? 사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 돼요. 그 다음 이 뒤에 부분도 볼게요. 이 뒤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또 초록색이 위에죠. 여기도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얼마냐면 4분의 파이죠. 만나는 점이. 4분의 파이보다 세타가 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 요점 4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만족시키는 거야. 그 다음 얘는요. 사인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할까? 코사인 x 그래프가 아까 초록색이었죠. 얘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x축 대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요. 자, 요 파란색이랑 이 빨간색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빨간색이 더 커야 돼요. 빨간색이 큰 부분은 자, 이렇게 같은 걸 기준으로 딱 잘라가지고 빨간색이 큰 부분은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얘가 얼마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요. 근데 내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지? 얘가 이 4분의 7파이랑 2파이 사이인데요. 얘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 둘의 교점인데 얘가 지금 이거 이렇게 크진 않잖아. 이거 두 개 교점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교점 구하면 어떻게 돼? 세타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조건은 항상 성립하는 거였고 두 번째 조건은 딱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네. 다음 3번 가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얘 완전 제곱식 걸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요 살짝. 자, y는 x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x니까 이거 절반. 2분의 코사인에 제곱하니까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요. x 플러스 2분의 코사인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c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얼마죠? 여기가 얼마였니? 왜 글자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인을 빠졌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 s네, s. 아이고야. 자,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은 이 부분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코사인도 항상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은 얘밖에 없네. 얘네 둘은 항상 성립하니까 이 경우밖에 성립하지 않는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78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2차 함수에서 근의 조건, 어떤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미지수 구하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제 개수가, 이 2차 함수의 개수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와 있을 때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항상 꼭 기억해 두세요. 판별식이랑 그 경계일 때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 추계 방정식,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꼭 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고등 수학 상 복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이 끝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